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한가위 선물을 좀 뒤늦게나마 받은 것처럼 양시장 모두 반짝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더니 막판에 조금 더 올라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3%에 육박하는 정도의 상승폭 나타내주면서 마무리를 잘 했는데요. 자, 비록 오늘 밤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우려스러운 정도의 발표가 나오진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훈풍을 얼마나 더 이어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은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과 함께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서울경제TV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역시 같은 화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똑같은 화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가능하고요. 또 저희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또는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 부분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오랜만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자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오늘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을 가장 잘 보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달리고 있는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방문도 이곳저곳 하셨어야 했을 테고 피곤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더 깊게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 대응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자세히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간단하게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간중간 틈틈이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캐닝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훌륭한 대응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올랐다라고 할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시장도 시장이지만 노란톡방의 종목이 더 크게 올랐다. 아, 그렇죠. 자랑을 좀 해야겠다. 오늘 네.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2%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2%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종목 잘 본다고 이제 3월 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잘 보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잘 안 맞으면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석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추석이 끝나면 추수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보유했던 종목 급등 나올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시작으로 이제 저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감 시황은 코스피, 코스닥 동반 2% 상승을 했고요. 환율은 1370선에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추석 전주에 많이 하락했던 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 보유 종목이 다 올라갈 수 있고 특히 노란톡방의 이용준이 공략했던 종목들은 더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상한가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ST큐브 볼 수 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데모, 파맵신, 에선테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상한가 종목 중에 가장 살아있는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공략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선테크가 가장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상한가 종목들 좀 말씀드리면 ST큐브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 중간 결과 발표
채택됐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차트적으로 역배열 하방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이유가 없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거래량은 제법 터지긴 했지만 스마트 팩토리 도입 확대에 집중한다 이런 이슈로 갔는데 정확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매하다.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나마 재료가 있었던 건 데모 같은 경우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이 철수했다. 소식의 강세인데 이제 철수했다는 게 전쟁이 종결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쟁이 만약 종결된다면 재건한다 이렇게 이슈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단발적 이슈로 끝나지 않았을까. 내일은 내일 기사에 물어봐야 된다. 데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맵신 같은 경우는 CAR-T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맵신도 차트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맵신도 이 정도는 관망 의견 드릴 건데 에선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강하게 보는 게 HLB, 3기, 에선테크, 포르쉐 IPO 관련주하고요. 레옴시티 관련주라고 섹터라고 봤는데 에선테크가 제가 말하기가 무섭게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노란톡방의 공략에서 제가 상한가를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먹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선테크 상한가를 먹었고 에선테크는 차트를 조금 이따 복귀를 한번 해드릴 텐데 관련주인 제가 목요일 끝나고 실시간 공개 방송에서 3기도 말씀드렸죠. 공략해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코리아 FT도 말씀드렸는데 대장은 오늘은 에선테크이다. 노란톡방이 이렇게 격렬하게 치열하게 주도주를 잡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섹터의 대장주만 합니다. 물론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에선테크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거고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3기를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는 내일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종목은 포르쉐 IPO 관련주인 에선테크 3기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이 사실은 지난주 저희 연휴에 돌입하기 직전에 이제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추석에 추수를 하는 느낌으로 종목들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노란톡방에서 공략하셨던 종목은 훨씬 더 크게 올라줬고 그 종목이 바로 상한가 리뷰를 통해서 알려주신 예선테크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용준 디렉터님께 예선테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가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9월 2일에 공개해 주셨던 모트렉스 2.57%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공개해 주셨던 머큐리 2.0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6일 공개해 주셨던 하나투어 새롭게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6.56% 상승폭 방송 이후의 최고가 기준으로 이만큼이나 올라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9월 7일 공개해 주셨던 3기가 또 한 번 날아올라줬습니다. 14.44% 두 자릿수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9월 8일 공개해 주셨던 HLB 4.54%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종목들도 이렇게나 잘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특히나 3기 지금 현재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14.44%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캐스팅 목록에도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본 캐스팅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계실 것이고, 자, HLB도 지금 4.54% 거기다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예선테크 네. 오늘 상한가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가장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상한가 캐스팅의 상한가를 잡았다. 네. 제가 그 자리에 목소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회사에서도 난리를 한번 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잘하고 있는 이용준이 다시 한번 예선테크 상한가를 잡음으로써 다시 한번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테크는 사실 오늘 주도주였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도주만 공략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상한가를 오늘 예선테크를 잡았는데 예선테크 차트를 보면 제가 얼마나 배포가 있고 종목을 잘 보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르쉐 IPO 관련주 중에 3기를 지난주 목요일 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3기보다는 에선테크가 주도주라고 누차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략법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종가 부분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본봉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배포가 있는지 아실 텐데, 보통 급등을 한 이후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 3시가 넘으면 사실은 세력이나 큰 손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올릴 건지 내릴 건지. 5%만 올리면 상한가이고요. 내리려면 20%를 던져야 되는데, 저는 오른다고 생각했을까요? 내린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했죠. 왜냐? 우리가 노란톡방에 홀딩을 하고 있었고요. 재료는 포르쉐로 이미 IPO로 나와 있고,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 동안 수도 없이 9시간 동안 제가 점심도 먹지 않고 호가창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온 수급은 빠지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막판에 올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략을 해서 오늘 상한가를 먹었다. 내일 또 급등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만 하면 최소 10%에서 15%, 20%, 30%, 40%까지 볼 수 있다. 최대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이 잘 되고 있다. 에선테크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노란톡방 굉장히 다시 한번 불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위클리 베스트였던 3기도 보겠습니다. 3기도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은 3기가 최고였기 때문에 3기 봤는데요. 3기 2등주라 하더라도 오늘 고가 대비해서 21%가 올랐습니다. 3기 공략을 방송만 보시고 하신 분이라면 시가 갭 띄우고요. 이렇게 먹었습니다. 굳이 뭐 욕심 안 부리더라도 수익이 크게 남게 3기이고 3기가 오늘 2등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HLB인데 HLB도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겠죠, 당연히. HLB는 시가 갭을 띄우고요. 시가에 샀다 그러면 고가까지 11%니까 5% 수익 나왔다. 제가 안 나온 거를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이 세 종목, 위클리 베스트였던 3기 급등, 와이드 종목인 HLB 급등, 노란톡 에센테크 상한가, 이 세 종목을 다 저희가 터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석 이후에 추수하는 심정으로 오늘 노란톡방 관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추석을 마치면서 노란톡방에서 상한가를 바로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 이제 들어오신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종목 드래곤 준이 다 공략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수 상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일 에센테크 같은 에선테크 같은 강한 주도주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섹터별로 봤을 때는 포르쉐 우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50조 규모의 레옴시티 2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섹터를 제가 골고루 안배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연회네요. 9월 17일 날 서울역에서 오후 1시에 강연회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제가 공략하는 방법, 기준, 뭐 처음 강연에 들어오셨던 분도 다시 보시면 또 새로울 거고요. 그 내용보다 좀 업데이트해서 HTS 그리고 조건시까지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시고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17일 날 오프라인에서 만나뵈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제목은 650조 규모의 레옴시티 사업 관련 종목들, 앞으로 흐름들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종목만 보시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상한가 종목하고 제 자랑 조금 해서 노란톡방 안내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와이드카드로 공개해 주셨던 3기 15%에 육박하는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 HLB 역시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예선테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막판에 상한가를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야수의 심장과 또 냉철한 이성으로 함께 판단을 해본 결과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내다보신 것이고, 자, 지난주부터 사실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포르쉐 SE 상장권은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기 예선테크 움직이는 모습 오늘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주제들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들 캐스팅을 해주실지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재밌게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이런 좋은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또 장이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네. 지수가 상승하면 지수에 따라가서 더 크게 갈 종목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캐스팅할 종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르쉐 관련주 우선 볼 거고요. 그다음에 레옴시티 관련주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포르쉐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이슈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시장에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과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위권 후보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현대 에버다임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한미반도체,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기가레인 후보생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 나타냈습니다. 26.5% 상승을 했고 8,6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건설 기계 장비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한미 반도체,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좀 훈풍이 부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3.7% 상승이 나왔고 12,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기가레인입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고 주요 포지션 역시 반도체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14% 상승 나왔고요. 1,63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만나봤는데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2개 이름을 네, 올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 캐스팅을 해주실지 사실 보기에는 좀 대체로 다 좋아 보여요. 네, 좋아 보이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기가레인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잠시 후에 좀 들어보기로 네, 하고요. 말씀 좀 기가레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좋아 보니까 여쭤본 거는 현대 에버다임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레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을 캐스팅한 건데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보다는 5G 장비 공급 업체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머큐리 그리고 솔리드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레옴시티 섹터 중에 가장 안 간 게 5G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레옴시티 관련주로 5G인 기가레인을 캐스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해서 조건부 캐스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일 시가에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시가의 흐름, 수급의 흐름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조건부 캐스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기가레인이 사실은 기존의 5G 관련주 중 굉장히 크게 갔던 섹터이고 종목인데 다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상향이고요. 양봉도 이렇게 전고점 돌파 직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조건부 했던 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가레인을 조건부 캐스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거래량 터지고 가면 그때가 시작인 거고요.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사 9월 1일 날 기사를 봤더니 미국 정부에서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1조 원을 풀었는데 삼성전자 5G 장비 공급을 이전에 했던 기가레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급등이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가레인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현대 에버다임 제가 할 줄 알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요. 오늘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내일 다시 또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스 하나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저는 푸틴이 전쟁을 빨리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내일 만약에 차트 보면 전쟁을 장기화하겠다 이렇게 기사만 나오면 그냥 패대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이지만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내일 흐름은 내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한미반도체는 사실은 재료가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재료를 검색을 했더니 바닥에서 상승이 나온다 이 정도밖에 없는 거고 전저점이 한미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550원이 전저점입니다. 11,550원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재료도 필요 없고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바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기가레인을 내일 수급이 붙는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캐스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를 쉬고 와서 제가 좀 감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네. 일단 잘하세요. 기가레인 조건부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반도체 장비인데 뭐 5G 관련주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네옴시티 이슈 강한데 5G 관련주들이 여기에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더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자, 기가레인 오늘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건부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자, 조건은 역시 거래 대금이 따라 붙어줘야 한다 이 부분일 텐데 거래 대금이 같이 붙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캐스팅이 확정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거래 대금이 붙는지 또는 오늘처럼 거래 대금은 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 에버다임 물론 지금 재료 자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상대로 반격에 나서면서 재건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으로 올라준 부분인데 자, 지금 그렇게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26%가량 올랐기 때문에 또 뉴스 하나에 또 주가가 뒤집힐 수 있는 조건인 만큼 지금 현대 에버다임 캐스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매물대 역시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캐스팅의 걸림돌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료가 딱히 없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뭐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삼전이라던가 뭐 SK하이닉스라던가 같이 올라주는 모습은 확인이 됐지만 이 부분 역시 지금까지의 낙폭에 의한 좀 상승이 한미 반도체에서는 확인이 된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 기가레인 3위권에서 조건부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볼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2위권 후보생들 지금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개인 기획사에서는 네오 이뮨텍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제로투세븐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코닉 오토메이션 후보생 이렇게 세 종목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네오 이뮨텍입니다. 8.75% 상승이 나와줬고요. 4,72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에스모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온 것 같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관 기획사의 제로투세븐 만나보겠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유아동 의류, 용품 이쪽인데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9.38% 상승이 나왔고 8,6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 앞서서 상한가 브리핑을 해주실 때 만나봤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5,97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전공정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종목들 만나보셨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뭐 사실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 안착을 한 종목도 있고 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아, 네오 이뮨텍이요? 네, 아, 자 2위권에서는 오늘 캐스팅할 종목이 있나요? 저는 2위권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2위권은 네네. 오랜만에 또 캐스팅이 네네. 불발이 됐네요. 제가 이제 매매나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하루 종일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업을 하다 보면 뭐라도 해야 뿌듯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쉬어가는 것도 사실은 돈을 굳히는 것도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오 이뮨텍, 제로투세븐, 코닉 오토메이션 중에는 캐스팅할 종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보는 기준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먼저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오 이민텍은 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생명공학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이렇게 뭐 학회라든지 이런 컨퍼런스가 있을 때마다 좋은 호재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바이오 이런 종목 중에 가장 싫어하는 행태가 이런 겁니다. 장이 9시에 열리는데 9시 57분, 55분에 급등 기사를 내놨고요. 시가갭을 10%, 5%, 8% 이렇게 띄웁니다. 네오 이민텍 같은 경우는 7%를 띄워가지고 고가 17% 올라갔는데 이게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9월 13일 오늘 8시 57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유럽 종양학회에서 고용암 2회 이상 바이오 마커 연구 공개한다. 그리고 뭐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신약 후보 물질 NTI7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공개할 수 있죠. 공개해도 되죠. 하지만 이런 기사를 8시 57분에 띄운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시가갭을 띄우고 개인들이 붙으면 올렸다가 오늘 그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윗골을 달면서 패대기를 치는 거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행태입니다. 제가 분봉 보면 이런 것도 한두 번 당해서 보면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시가갭 이후에 급등할 것처럼 장대 양봉을 이렇게 띄운 다음에 한 번도 반등을 주지 않고 밀어버린 행태입니다. 이렇게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 할 때는 정확한 자리, 정확한 호가창, 정확한 재료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봤을 때는 일봉상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윗골이 달리고 다 털어내고 22선 아래에서 멈춰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시가를 띄웠던 이 폭만큼 시가를 매국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폭만 또 7%거든요. 그래서 네오 이민텍은 공략을 하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반대로 내일 다시 또 기사를 내고 또 올릴 수도 있죠. 그건 저는 모르는 거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가장 바이오 중에 안 좋은 일본과 분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오 이민텍은 제외할 거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은 좀 다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내일 시가갭 나오겠죠.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2,500원짜리가 5,500원 됐으니까 더블이 난 건데 여기 상한가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물리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21선 2차 내려올 거고요. 그다음에 61선 내려오면 하락폭이 그대로 26%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가 없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또 재료도 없잖아요. 기사 좀 치면 기사 나오는 거 있으면 혹시라도 지금 제가 준비한 시간 이후에 기사가 나왔다면 내일 보실 텐데 제가 준비할 때 기사가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없는 상한가는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로투세븐 할 얘기 좀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이 제가 알던 제로투세븐하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로투세븐이 유아동 패션도 하고 영어로 제로 0에서 27, 0세부터 7세까지거든요. 쉽게 말해 0등부터 7등까지 제로 투 세븐인데 이름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유아부터 7세까지의 의류와 이런 공중비책이나 화장품들을 잘 판매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기사를 봤더니 저출산 쇼크에 제로투세븐이 유아동 패션 사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될지 악재로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로투세븐은 유아동 패션을 하지 않는 회사로 인지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봤더니 8월 31일 날 이 기사를 냈고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그 말인즉슨 제로인 적자인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제로투세븐을 유아동 패션, 육아 관련주로 보기가 좀 애매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차트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할 자리에 있지만 유아 패션을 좀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로투세븐을 육아 관련주로 보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는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션 사업도 종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의 앞으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슈에 의한 반등이라고 해석하기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 종목 다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제로투세븐은 차트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위권에서는 오랜만에 캐스팅이 불발됐습니다. 자, 사실 네오 이민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약
특히나 차세대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가 에스모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에 초미의 관심이 몰리긴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사실 마치 크게 오를 것처럼 초반부터 크게 갭을 띄워서 상승을 보여준 뒤에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안 좋게 보는 흐름으로 오늘 장세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초반 흐름 보고 네오 이뮨텍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힘든 장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캐스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앞서서 상한가를 굳혔던 종목으로서 언급을 해주셨던 그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료가 없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상한가를 오늘장에서 굳혔기 때문에 내일 시가 갭을 띄우면서 출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나 밀리면서 장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 항상 유념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차트상으로 그래도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제로투세븐인데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유아동 패션 특히나 뭐 육아 관련주다라고 대표적으로 분류되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 이슈 특히나 유아동 패션 부분 사업을 종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흐름 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서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는데 자, 앞으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캐스팅된 종목은 없을지라도 더 좋은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 이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위권 후보생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강원에너지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현대제철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JR 글로벌 리츠 후보생 이렇게 세 종목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강원에너지입니다. 오늘 6.5% 하락이 나왔고 6,9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개인 기획사에서는 많이 투자를 하는 모습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주요 포지션은 산업용 설비, 발전 플랜트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제철 기관 기획사의 후보생이죠. 11.25% 상승 나왔고요. 36,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이름 그대로 제철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JR 글로벌 리츠 후보생입니다. 4,925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 3.79%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주요 포지션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입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자, 디렉터님.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JR 글로벌 리츠는 처음 들어본 회사이고요. 네. 현대제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현대제철 후보생 캐스팅을 하겠다. 뭐 세계 최초로 지금 네. 뭐 저탄소 고급 예. 제철을 네. 앵커님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게 정말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급등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본 키워드가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세계 최초, 네. 두 번째는 테슬라, 세 번째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현대제철 지금 굉장히 기사가 나왔죠. 앵커님이 방금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렸던 게 거기서 키워딩을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HTS상 보면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어요. 실시간 보면 저는 그 키워드에 세계 최초 그리고 뭐 합병 그리고 삼성전자, 테슬라 이런 키워딩들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시면 현대제철 저탄소 고급 한제 시험 생산 성공했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시총이 큰 종목도 이게 현대제철이 지금 시총만 4조 3천억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11%가 넘게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캐스팅을 한 건데요. 우선 재료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매수는 제로에 하고요. 매도는 차트에 한다. 이게 지금 6개월 내내 말씀드리고 제가 주식으로 전업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밥 먹고 사는 이유가 사실 이 한 단어거든요. 매수는 재료하고 매도는 차트에 하는데 뭐 양음양 패턴이건 피보나치 수열이건 엘리어트 파동이건 다 그 말쟁이들이 지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 수익이 많이 나야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재료에 하는데 현대제철 재료가 좋습니다. 세계 최초이고요. 저탄소 고급 판재를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자 말이 이번 시험 생산 성공으로 현대제철은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고급 제품 공급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거기다가 탄소 중립 기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을 시장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대제철 앞으로의 흐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재료에 바닥에서 양봉에 거래량 터지면 내일은 거의 가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양봉 터졌죠. 거래량 터졌죠. 재료 터졌죠. 3박자. 바닥에 양대 양봉, 거래량, 재료 터졌는데 내일은 저는 간다고 보는데요. 또 간다고 해서 내일 시초가에 무조건 몰빵 쳐가지고 안 가면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략 지점은 내일 공략법은 내일 한번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눌렸다 가게 된다면 35,000원 부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바로 갠다면 분봉상 제가 공략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뭐 TV만 보시는 분들 다 검증을 하셨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도 다 실력은 다 하실 것 같은데 지수가 밀리면 물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도 이런 급등주나 주도주를 잡는 제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제철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눌리면 노란톡방에서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강원에너지도 한번 볼까요? 강원에너지는 여러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도 차트를 보면 느낌이 오시죠? 앵커님,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내일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네, 가능성적으로. 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면 네. 장대 양봉은 좋은데 장대 음봉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앵커님이 다 정답을 말하고 계시는 건데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차익을 실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눌렸다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이라 말하시면 안 되고 51%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를 공략하지 않을 건데 이게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 고점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상승 나오면 상승 나온 대로 공략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본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바닥에서 차트가 너무 좋길래 이거 공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리츠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리츠 뭔지 알고 계십니까? 리츠는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수많은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하고 부동산 관련 증권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장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올 7월 달에 상장을 했고 상장하자마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관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종목이고 재료가 확실하다면 공략을 하겠죠.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고요. 저도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슈는 있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리츠 투자 관련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켄달 스퀘어 리츠하고 롯데 리츠 다음으로 세 번째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JR 글로벌 리츠도 호재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상 보면 거래 대금도 특별히 없고 장대 양봉이 2개 나오긴 했지만 이게 내일 봐야죠. 왜냐하면 이런 재료로 갈 수 있는지는 리츠는 아예 부동산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가도 청년 느리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망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드리면 최근 상장을 7월에 한 겁니다. 기존에는 스펙주였겠죠. 스펙주여서 상장을 7월에 이때 한 겁니다. 이때. 7월에 상장을 하고 상장하자마자 유상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느낌도 있어요. 기존엔 스펙주였을 것 같아요.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상장을 한다면 리츠사에 대한 상장이기 때문에 저는 차트적으로 어제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을 좀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서 캐스팅이 나지 않았다. 재료가 있고 급등이 나올 종목은 우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현대제철 후보생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캐스팅을 하지 않은 강원에너지 그리고 JR 글로벌리츠 이야기를 해드리면 현재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쭉쭉쭉쭉 올라주다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51%의 확률로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점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캐스팅을 하지 않으셨고요. 자,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바닥에서 차트는 좋은데 종목이라기보다는 리츠사라고 보면 되겠고 차트적으로 급등이 나올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1위권에서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해주셨던 현대제철 재료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세계 최초, 테슬라, 합병 뭐 이런 주요 키워드들을 볼 때 앞으로 이 재료가 강하게 움직일지 아닐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 현대제철 오늘 그중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현대제철 전기로에서 세계 최초로 저탄소 고급 판재를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기존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30% 이상 줄였다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자, 눌리면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고 하고요. 물론 내일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큰 만큼 캐스팅을 해주신 것이지만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조건부 캐스팅 외국인 기획사의 기가레인이 캐스팅이 됐고요.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됐고 1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현대제철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두 종목 오늘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무래도 캐스팅이 된 종목이 두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공개될 와일드카드 종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화면 보신 뒤에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이 더욱더 그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카운트다운 합니다. 3, 2, 1.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머큐리로 가지고 와 주셨네요. 5G 관련주를 더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9월 5일 날 먼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린 종목인데 아직 네. 안 가서 5G 관련주 중에 레옴시티 관련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미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고점에서 바닥이 나온 자리이고 가야 할 자리에서 윗꼬리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머큐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장비 개발 생산 판매를 하는 국내 3대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말 장비 제조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5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가레인도 아까 좋다고 캐스팅했던 게 이런 이유인데요. 오늘 상승률은 3.88%가 나와 있고 9월 5일 날 기사들을 보면 정부가 중동의 5G 수출을 지지하고 있고 이게 바로 머큐리가 수혜를 받는데 이게 중동의 교통망과 5G 분야의 패키지를 수출하게 된다면 레옴시티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레옴시티가 지금 원전하고 중소형 건설주들은 이미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직 레옴시티 5G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 바퀴를 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5G 패키지 수출하는데 50조 원을 지원하고 국내 최초 국제 와이파이 협회 인증을 받았던 머큐리가 대장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한번 보면 여러분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면 손해보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수급이 들어올 때 공략하는 거지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열에 7, 8은 손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보다 주식을 조금 더 잘하고 주식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이유가 이런 해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에 대한 해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큐리 같은 경우는 재료는 우선 5G 관련주에 레옴시티에 중동이 엮여 있고요. 오늘 보더라도 5일선을 깼는데 5일선을 돌파하면서 3.88%, 8,400원에
양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봉이 나와 있다는 거는 내일은 하락보단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급등주 패턴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머큐리를 오늘 와이드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네옴시티 테마가 한 번 더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추석 바로 전에 위클리 베스트였던 3기 보내드렸고요. 와이드 종목 HLB도 급등 보내드렸고 오늘 노란톡방 SN테크까지 상한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제 기준이 다시 맞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도 내일 무조건 시초가에 공략하기보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 재료, 뉴스, 수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략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요. 진실되게 항상 수익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머큐리 지금 흐름이 차트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략법을 같이 공개를 할 거니까 제가 용준이잖아요. 드래곤준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추석 끝났으니까 추수하는 심정으로 급등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워하셨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오늘 공개해 주신 종목은 바로 머큐리였습니다. 자, 머큐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종목 바로 머큐리였습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윗꼬리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횡보 좋은 신호로 보고 계신 거죠. 오늘 따라서 와이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5G 관련주로서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네옴시티 관련주들 순환매 형식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계신 만큼 머큐리 같은 경우는 5일선 돌파하면서 급등주 패턴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수급이 따라줄 때 공략을 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팁, 비싼 팁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틈틈이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팁들 공개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팁들은 아마 강연회에서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강연을 하는지 방금 알았습니다. 네. 강연회 이번 주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끔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연예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서울역에서 강연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강연회 재료는 사실은 강연의 3번째인데 항상 내용은 조건식하고요. 종목을 찾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시점의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는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유신과 히림이 급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네옴시티의 그 흐름 중에 5G 관련주들의 흐름도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저번 강연회보다 조금 업데이트를 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셔가지고 무료니까 그리고 저 그 얼굴 보고 싶으신 분 좀 계신다면 오셔가지고 오시면 제가 악수도 해드리고요. 또 그 안아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걸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서울역에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납시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역입니다. 오프라인 강연회 이용준 디렉터님과 직접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난 강연회에서는 중소형 건설 테마를 공개를 해주셨다면 이번 강연회에서는 말미에 또 중요한 테마, 어떤 테마 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깊게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종목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자, 그리고 지난 강연에 꾸준히 참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뭐 새로운 거 있겠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더 보완을 해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자, 강연에 어떻게 참여하면 될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082번 그리고 QR코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